만약에 말이죠. 전 세계 에너지 공급의 대동맥이 꽉 막혀버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딱 하나의 지정학적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LNG 인프라 지도를 아예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페르시아만하고 바깥 세상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죠. 전 세계 원유랑 가스 물동량의 거의 20%가 바로 여길 지나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숨통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저기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숨통이 진짜로 꽉 막혀버린다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출발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는 건 단순히 기름값이 좀 오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 거대한 지정학적 발화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왜 이번 사태가 예전의 그 오일 쇼크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위기인지 여기서 다 보여주거든요. 자, 원유는요, 비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100일치 이상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도 버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LNG는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하 162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니까 비축이 엄청나게 어렵고 돈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의 비축량이 3주도 안 돼요. 이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발전소를 세워야 할지도 모르는 정말 물리적인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바로 이 LNG의 구조적인 취약점, 이게 바로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충격은요, 몇 달이 아니라 단 며칠 만에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자, 먼저 파키스탄. LNG 비축량이 며칠이라고요? 단 3일입니다. 호르무즈에 대한 의존도가 99%인 나라거든요. 이 나라한테 해협 봉쇄는 그냥 즉각적인 국가 마비 사태나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대만, 약 11일. 전체 발전량의 절반을 LNG로 돌리는 대만에게 2주도 안 되는 이 비축량은 곧바로 전력망 붕괴라는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거죠. 세계적인 경제대국인 일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약 19일, 3주 안에 대체 공급선을 못 찾으면 일본 경제도 정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숫자들 그냥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죠. 대만은 수입해오는 LNG의 70%를 전기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런데 대만 전체 전력의 약 8%를 TSMC 혼자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대만의 LNG 부족은 곧바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마비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파키스탄의 경우는 문제가 더 복잡해요. LNG가 물론 전기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무려 23%는 비료를 만드는 데 직접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가 곧바로 비료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식량 안보 위기로 번지는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여름철에 냉방 수요가 폭증하니까 전력 위기로 시작하겠죠. 그런데 사태가 길어져서 겨울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난방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쟁만 끝나면 다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공급 차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가스전에서 가스 뽑는 걸 한 40일 이상 강제로 멈추잖아요. 그러면 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가스 저장층, 이걸 저류층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어요. 압력이 바뀌고 가스가 흐르던 길이 막히거나 좁아져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저류층 손상이라는 현상입니다. 한번 이렇게 손상되면 그냥 밸브를 다시 연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스가 콸콸 쏟아져 나오질 않아요. 생산 능력 자체가 아예 영구적으로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유명한 에너지 컨설팅 기관이죠. 우드 맥켄지의 분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분쟁이 당장 끝나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생산량은 원래 절반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중동 중심의 기존 공급망이 영구적으로 망가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시장은 깨달은 거죠.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구나.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거대한 움직임, 바로 에너지 공급망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가동될 LNG 액화 설비 용량인데요. 와, 이 압도적인 물량 좀 보세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올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세계 가스 공급 지도가 완전히 새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끄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육상 수출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모잠비크랑 콩고 앞바다에 떠있을 부유식 액화 설비, 우리가 FLNG라고 부르는 것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에너지 허브들이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급 쪽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수요 쪽에서도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만과 한국은 중동 의존도를 확 낮추고 미국이나 호주 같은 곳으로 수입선을 바꾸고 있고요. 유럽은 또 러시아 가스를 대체할 새로운 공급처를 애타게 찾고 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이 거대한 전환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 지도가 다시 그려진다는 건 곧 새로운 산업의 골드러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미래를 실제로 만들고 있는 그 주역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LNG 터미널이나 운반선, 이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려면 정말 수많은 부품과 기술이 필요하겠죠. 터미널의 뼈대가 되는 배관이나 피팅, 우리 몸의 혈관 속 판막처럼 정밀하게 흐름을 제어하는 밸브, 그리고 LNG를 직접 실어 나르는 거대한 배, 또 영하 162도를 견디게 하는 특수 보냉제까지 이 모든 분야에 지금 엄청난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부품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거대한 파이프 연결 부품부터 오른쪽에 작지만 초정밀 기술이 필요한 밸브까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산업 생태계 하나가 이 전환을 발판 삼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호르무즈 사태는 우리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위기가 어쩌면 기존의 그 취약했던 시스템을 넘어서 공급선이 다변화된 더 안정적이고 회복력이 있는 에너지의 미래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얻어낸 필연적인 진보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